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1393 자살상담 이슈에 대한 내 생각이야. 일단 이 사건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세 줄 요약.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여성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연락을 했다. 상담을 마친 뒤 개인 번호로 상담사가 연락이 왔다. 우리 편한 친구 할래요? 여성의 신고로 해당 직원은 제명 처리됐지만 여성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대하는 대중적인 시선은 이미 뉴스 댓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나는 현업 정사자로서 내 의견을 말할 예정이야. 우선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가? 사건 터지자마자 난 1393이 어떤 곳이며 채용 과정이 어땠는지 찾아봤어. 사실 해당 상담사가 상담 경력이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거 알면 안 되겠더라고. 신상털이가 이렇게 쉽게 되면 안 되잖아. 아무튼 내가 주목한 부분은 이래. 1. 1393 자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인가? 내부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 다만 설립을 허술하게 한 것 같진 않더라. 2018년 5월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라고 자살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정부, 종교계, 재계, 언론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싶어. 이 협의회에서 1393을 담당하고 있으니 나름 안전한 곳이겠구나 싶기도 하고. 2.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상담원이 되어 일할 수 있었는가? 알다시피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화 상담의 수요 또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담 인원의 확충이 필요했대. 모집 인원이 150명 이상인 거 보면 기존에 여기에서 일하던 상담사들의 업무 과중이 꽤 심했을 것 같아. 지원 자격을 보면 나름의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사실 아무 검증 없이 학과만 이쪽이면 붙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촘촘하지 못했던 건 사실. 첫 번째 아쉬운 점이야.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보다 더 어려워. 직접적인 개입이 힘들고 내담자의 말과 목소리만으로 상담을 이어가야 하잖아. 상담사 입장에선 자기 손발 묶고 상담하는 꼴이거든. 인원 확충에 급급해서 상담의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지원 자격을 엉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 다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아쉽다고 한 건 코로나라는 급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필수 교육 이수를 해야만 봉사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야. 현실적인 선에서 최소한의 할도리는 했다는 거지. 150명 받아야 하는데 지원 기준 높여봤자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충분한가? 이 문제 무시하지 못하니까 결국 급해서 촘촘하지 못한 채를 쓰다 보니 제대로 거르지를 못했다. 그러나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내 생각이야. 3.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나? 자살 위기를 다루는 특성상 통화 도중에 내담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상담사 화면에 내담자의 개인 번호가 뜨는 시스템이었다고 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112나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야. 일간에서는 어떻게 개인 번호를 그렇게 마구 보일 수 있냐 이러면서 비난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그럼 만약에 일촉즉발 상황에 내담자가 전화 끊으면 상담사는 뭐해? 두 손 두 발 다 듣고 아이고 아쉽지만 전화가 끊겼네, 힘내셨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래? 다만 상담사 개인이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라인망을 컨트롤하는 소수의 전담부서가 있고 문제 발생 시 상담사가 전담부서에 우회하여 내담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았어. 두 번째 아쉬운 점이야. 결국 시스템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갔다. 다만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한 명의 일탈이 문제였다고 봐. 교육을 받은 이상 그 봉사자는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 거야. 교육을 대충 들어서 몰랐다? 그럼 더 맞아야지. 그러니 단순 제명 처리에서 끝나지 말고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했으면 좋겠어. 이미 그 사람은 범법자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해.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1393 자체에서 고소할 수 있지 않으려나? 이건 내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네. 내가 이 봉사자의 편한 친구 발언에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이거야. 자살 사고가 들 때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거 정말 든든하거든? 솔직히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 가족한테? 친구한테? 그 반은 뻔히 아는데? 많은 자살 위기 대상자가 그저 내 마음 진솔히 털어놓을 곳을 필요로 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이든 놀라지 않고 말리지 않고 아이고 지금 그런 상태구나 하고 들어줬으면 한다고. 근데 이번 사건 때문에 앞으로 1393을 이용하는, 아니 자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 한켠에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나? 내 정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심어준 거야.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담사들을 불편한 친구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진짜? 또 남자 상담사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더 커질 거야. 마음을 논하는 업계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거부감이 있어. 이거 내 남자친구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크고 무거워. 이건 따로 한 편 제대로 다룰 거니까 우선 넘어가고, 어쨌든 남자 상담사의 입지는 이 봉사자 때문에 더 좁아질 거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1393에서 남자 상담사가 전화 받는다? 상담하고 싶겠어? 일간에선 봉사야 유급봉사거든요. 이렇게 받고 상담할 거면 단기 알바로 짭짤하게 챙기고 나오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 근데 자살위기 전화 대응 매일 8시간씩 한다고 생각해봐. 멘탈 괜찮을까? 어지간한 사람은 멘탈 깨져. 인원은 부족하지. 그렇다고 150명 고용할 예산은 없지. 일은 많아지지. 그렇다고 무료 봉사 모집하면 책임감 있게 할 사람도 적지. 이런 이유 때문에 유급봉사라는 말로 고안한 게 아닐까 싶어. 자, 마지막.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과 제도의 개선? 당연히 필요하지. 나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할게. 이 봉사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게 정말 치명적인 범죄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 번호 당당히 노출하면서 편한 친구 발언을 했을까? 아마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내담자의 간절함이나 불안함 이런 거 염두 못하고 그저 힘든 거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에 그랬을 것 같거든. 거기에 역전이 좀 끼어 있는 거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 난 이 봉사자에게 동질감이 들어. 나도 안쓰럽고 딱한 사정 들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싶고 조금 더 마음 가고 그럴 때 있거든. 다만 이럴 때 나를 제동시키는 건 이게 내담자에게 좋은 결과를 줄까 하는 질문이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서 찾을 수 있어.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바라는 전문성이 뭘까? 어려운 용어 써가며 전혀 몰랐던 새로운 거 가르쳐주는 걸까? 아니, 내 맘 알아주세요, 들어주세요,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이거야. 그러니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친구가 상담사라면 이런 얘기하고 싶어. 공부해. 그리고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고민해. 그걸 계속 반복해. 네가 아무리 전문가 자격증이 많고 말을 잘하고 학력이 좋아도 이 반복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이 봉사자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몰라. 내 남자친구들은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말빨로 구분 방법 꼭 숙지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 무슨